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조가죽 또는 합성피혁이라고 하는 폴리우레탄 응용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음, 아시다시피 저는 그 용어의 정확성이 그 생각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확장하게 하는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용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음, 합성 피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원단이랑 신발 이런 것들이요. 어, 그리고 용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실제로 그 검색한 내용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제가 정리한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합성 피혁이라고 하는 거랑 유사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합성 가죽, 인조 가죽, 인공 피혁, 인조 피혁, 인공 가죽, 인공 합성 인조, 그 다음에 피혁 가죽. 가죽을 한자어로 하면 피혁입니다. 그래서 가죽하고 피혁은 여기 영어를 보시면 레저라고 똑같습니다. 레자 우리가 말하는 레저 똑같습니다. 근데 합성하고 인조, 인공은 다 다르죠. 합성은 신테틱이고 인조는 아티피셜 이렇게 돼 있고 인공 이것도 아티피셜이라고 하지도 않고 맨메이드로 해도 됩니다. 사람이 만든다. 인공, 맨메이드 이렇게 해서 용어들이 있는데 여기 인공 가죽이라는 용어까지도 있는데 요거는 별도로 영어가 없더라고요. 다 여기 범주에 해당하는 것들이라 유사한 용어들로 정의를 해봤는데 또 유사하지만 묘하게 다른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 폴리우레탄에서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어, 신테틱 레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면 네이버 지식교과에서 합성피혁 화학용어 사전에서 가져온 윤창주님이 제공한 자료고요. 합성피혁은 인조 가죽의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조 가죽 중에 합성피혁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인조 가죽이 합성피혁 외에 추가로 뭐가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으로는 직포나 편포 등의 지지체에 이게 뭐냐면 직포라는 단어가 또 나오잖아요. 어렵죠. 경사, 이 직포는 이렇게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이버에서요. 경사와 위사, 이거는 날실과 시실이라고 하는데 시실과 날실을 아시죠? 어, 가로 세로 이렇게 축에 대해서 그 날실은 이런 개념이에요. 그 고정하고 있는 실, 그리고 그 실이 있는 상태에서 크로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짜지는 거, 그걸 시실이라고 그러죠. 그거가 위아래로 교차하면서 짜여져 있는 넓이의 어떤 넓이의 평면체가 된 천. 이건 그러니까 직포는 직조라고 해서 짠 천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편포는 이게 뭐냐면 잘게 썰어 얄팍하고 둥글납작하게 만든 말린 고기를 편포라고 해요. 근데 그 섬유에서도 이게 두들겨 펴가지고 얇게 만든 거, 그거를 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포나 편포 등의 넓은 면이죠. 넓은 면이 있고, 그거를 이제 지지, 이 바닥이라고 표시하면 돼요. 네. 기재가 되는 포, 이렇게 기포, 버블이 아닙니다. 기포에. 가죽의 그레인층이 뭐냐면 우리 이제 동물 가죽으로 보면 털을 뽑아낸 후 생긴 털구멍과 함께 나타나는 가죽의 표면. 그러니까 그레인층이라는 건 표면층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포, 짠 거나 편 거, 넓게 편 거의 바닥, 바닥의 가죽의 표면에 해당하는 표면층, 여기 표면층이 나오죠. 표면층을 되게 어렵게 설명해놨죠. 거기에다가 폴리우레탄 발포체를 구성시킨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발포체가 만든다는 뜻이고요. 기포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포밍 할 때 그 발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용어를 헷갈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용어 사전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여기 직포나 편표 위에다가
그 표면층 위에다가 폴리우레탄을 발포를 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코팅을 하는 거예요. 코팅. 그래서 한때 폴리아미드도 사용된 적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폴리아미드도 사용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천연피혁에 비하여 외관이나 성능도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거의 유사하게 되었고요. 뭐 부대, 가방, 차량, 의자, 가구 등에 사용된다. 이 가구는 이제 그 소파 이런 표면재에 사용되는 거죠. 이 네이버에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그냥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읽으면. 근데 이제 요거를 실제로 들어가서 하나씩 하면서 보면서 참고를 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이버를 직접 들어가서요. 제가 했던 걸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합성피혁이라고 검색을 한 거예요. 이거 원단이죠. 그래서 국산 레자 원단, 인조가죽 원단 합성피혁. 그래서 인조가죽 합성피혁을 같이 쓰는 거예요. 용어를. 근데 다르다고 제가 표현했죠. 그 다음에 가방 나왔고요. 신발 나왔고요. 근데 신발이 여기 좀 이렇게 광이 있는데 여기 무광이죠. 광이 없죠. 그런 게 좀 다르고요. 여기 보면 추천 키워드로 인조가죽, 인공피혁, 합성가죽, 인조피혁 이렇게 되어 있죠. 인조, 인공이 있고요. 합성이 있고요. 가죽과 피혁이 있습니다. 가죽과 피혁은 영어로 레잘, 동의어라고 레자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인조, 인공, 합성 이게 다 다르다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면 레자류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원단들이 있네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원단이 수백 가지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한 수십 가지는 나오는 것 같아요. 수십 가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양한 가죽 제품들이 있습니다. 네, 얼핏 보기에는 이제 천연 가죽하고 구별하기 힘들죠. 합성피혁이란 단어로 이렇게 지식백과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합성피혁이 똑같은 용어인데 영어가 다르죠. artificial leather 여기는 synthetic leather 이거는 합성이란 뜻이고 artificial은 인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번역이 artificial 가짜 이런 뜻인데요. 조금 다른 의미인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설명을 보면 좀 달라요. 또 스펀지상을 염화 비닐 레저에 나일론을 도장한 것 요런 거래요. 이걸 합성피혁이라고 한대요. 근데 저는 합성피혁을 스펀지상에 염화 비닐 레저 나일론을 도장한 것을 합성피혁이라고 부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좀 옛날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 폴리우레탄이죠. 직물, 니트지, 부직, 보디 등을 바탕지로 해서 거기에다가 폴리우레탄을 도포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염화비닐, 나일론, 우레탄 용액을 칠한 후에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는데 지금은 염화비닐이나 나일론은 약간 없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거의 대부분 폴리우레탄이고 염화비닐은 좀 본 적이 있어요. 싸구려 우리가 보는 그 합성 피혁 중에서도 싸구려에 해당하는 게 염화 비닐이에요. 되게 싸요. 이거는 빨리 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피혁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근데 여기서 볼 게 없이 하나씩 볼게요. 합성피혁은 이렇게 쭉 하나, 둘, 셋, 네 개 합성피혁, 합성가죽, 합성피혁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요거를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인조피혁 보면은 인조 이게 아티피셜이 나오죠. 그래서 천연 피혁의 대응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조 피혁이 천연 피혁의 대응어고 천연 피혁의 대응어가 합성 피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조 피혁은 염화 비닐 레저 합성 피혁, 인공 피혁의 총칭이다. 그래서 이게 천연 피혁 반대말이다. 근데 천연은 자연에서 나오는 거고 자연에서 나오는 거 아닌 거, 사람이 만든 거, 요거는 다 인조피혁에 해당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이제 확실히 구분하셨죠? 합성피혁이 인조피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합성피혁은 이렇게 고분자가 도포되어 있는 거죠. 염화 비닐이나 나일론, 그 다음에 폴리우레탄이 도포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주종이 이제 폴리우레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조피혁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제조된 피혁을 인조피혁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인공피혁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인공피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연피혁에 흡사한 가죽 표피층의 촉감을 지녔으며 요것도 그냥 거의 같은 말로 쓰이는 거예요. 인공피혁도. 근데 여기 영어로 또 맨메이드 레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조피혁이 하나. 그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조피혁 속에 합성피혁이 들어있고 인공피혁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화학연구사전에. 저는 굳이 구분하고 싶지는 않는데 인공피혁이란 단어는 잘 안 쓰이기 때문에 제가 근데 어쨌든 천연피혁과 유사한 합성피혁과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합성. 즉 천연피혁의 반대말이 인조피혁이고 인조피혁 중에 합성피혁과 인공피혁이 있는데 인공피혁은 합성피혁과는 다르다. 그래서 가죽과 유사한 조직 구조를 하고 있다. 불규칙한 3차원 입체 구조의 섬유층과 가죽 그레인층에 해당하는 연속적인 세공이 있는 폴리우레탄을 수지로 코팅한 표면층으로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합성피혁과는 달리라고 해놓고 합성피혁을 설명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공피혁이라는 용어가 잘 쓰이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결국 합성피혁을 하는 말이에요. 네, 합성피혁입니다. 그래서 합성피혁이 똑같이 나옵니다. 인공피혁을 검색을 하면. 그 다음에 인조가죽. 인조가죽은 뭐 인공피혁, 인조가죽 똑같은 말이죠. 네,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가죽 해봤더니 여기도 영어는 없어요. 영어는 없는데 합성 고분자 화물 지원료 결국 합성 피혁이랑 같은 말입니다. 다시 정리를 볼게요. 정리를 이거 내리고요. 자, 합성 가죽, 합성 피혁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인조 가죽이 합성 피혁보다 더 상위에 여기 더 큰 범위고요. 그 다음에 인공 피혁이 합성 피혁과 거의 같은 말이고요. 인조 피혁은 인조 가죽하고 같은 말이고요.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합성 피혁은 인조 가죽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인조 가죽이나 인조 피혁은 같은 말이다. 그리고 합성 가죽, 인공 피혁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폴리우레탄 가죽이다라고 하면 그냥 합성 피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거 외에 인조로 만들어진 가죽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합성 피혁을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했어요. 구글에서 검색을 했을 때 이게 나와요. 자, 신세틱 레저로 먼저 검색을 했어요. 왜냐하면 합성피혁 한국말로 검색하는 것도 그 비슷하긴 하지만 이렇게 영어로 검색을 해서 이미지를 보니까 더 명확해지죠. 보면 이제 원단들이 나와요. 원단들. 여기 보면 synthetic materials 이렇게 해서 여기 주요 키워드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비건도 나오죠. 비건. 네. 비건도 나오고요. genuine, 진짜 가죽 또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원단들이 나오는데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뭐 수십 가지 되죠. 여기도 많아 보이죠. 이제 컬러하고 질감 차이이긴 한데 컬러도 차이가 있고 질감 손으로 만졌을 때 느껴지는 질감도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좀 나름 품격이 있고 괜찮아 보이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 폴리우레탄 합성 피혁은 동물을 희생시키지 않는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분자 합성이기 때문에 석유 기반에서 생성된 원료이기 때문에 그 탄소, 이산화탄소 그 문제는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케미칼을 좀 쓰기 때문에 케미칼 관련된 환경 문제들이 조금 이슈가 있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합성피혁 제조 공정이라고 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게 지금 기초 내용이거든요. 기초 말고 조금 더 이제 그 깊이 있게 내용을 기본학습이나 응용학습 또는 심화학습에서 본격적으로 원료나
성형 공정들을 다 제대로 다뤄드릴 건데요. 그냥 개요 수준에 간단히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라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기 합성 공정이 첫 번째 나오는 이 특허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형지상의 폴리우레탄 수지를 도포하여 경화시킨다. 그러니까 뭐냐면 폴리우레탄 수지가 있는데 경화가 안 된 수지란 뜻이에요. 근데 경화의 메커니즘은 여러 가지 달라요. 경화는 예를 들어서 그 가열했다가 식히기만 해도 굳어지는 고분자가 있죠. 열경화라고 하죠. 그 열가수성. 그리고 이제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는 이제 용제 중합, 용제 속에 고분자를 중합을 해서 용제를 빼내면 경화가 되죠. 근데 그때 어떻게 빼냈느냐에 의해서 이제 건식, 습식 이렇게 공정이 나눠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형지상의 폴리우레탄 수지를 도포해서 만든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형지를 떼어내버리면 되는 거죠. 네. 여기 극세사 가죽 제조 공정 여기 들어가서 제가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원래는 이게 영문이에요. 원래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쭉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한국말로 바꿔가지고 쭉 읽어봤어요. 그래서 인조가죽 그 다음에 이제 인조가죽 아닌 폴리우레탄에서 동물과 환경을 보호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당연히 폴리우레탄 합성피혁은 동물을 보호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 비건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비건에 친환경을 포함시켜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건은 동물 애호가들이 만든 용어고요. 친환경하고 무관해요. 근데 거기다가 친환경을 입혀가지고 얹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친환경하고 달라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비건 요새 한참 뜨는 비건 중에 버섯으로 만든 인조 가죽 합성 피혁이 있다. 그냥 합성 피혁은 아니죠. 인조 가죽이죠. 버섯으로 만든 인조 가죽인데 버섯으로 가방을 만들면 버섯을 먹어야 되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생기죠. 근데 버섯을 먹는다 그러면 뭐 기아나 그 배고픔하고 연관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죽 만드는 버섯을 제조하는 그 자리에 식량을 재배해야 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비건하고 친환경은 다른 문제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우리 폴리우레탄 합성 피혁은 네, 동물 문제에 있어서 비건입니다. 비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친환경하고는 달라요. 물론 공정을 잘 만들면 친환경으로 만들 수도 있죠. 자, 이렇게 PVC 아래 뭐 패브릭, 폴리에스테로, 면직물 이런 것도 있다. 쭉 읽어보시면 되고 이거 설명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이거 여기 보면은 중국에 있는 공장 같아요. 중국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일단 그 사람이 있고 과정을 조금만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이렇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제가 파워포인트로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드럼에 이게 로 머티리얼 이제 원료 물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말려져 있는 게 뭐 직포, 부직포 이런 것들이겠죠. 여기는 이제 믹싱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원료를 배합하는 공정이 있어요. 그리고 패스트 코팅 여기 이제 코팅을 하고 캘렌더라고 하는 공정이 있고 포밍이라고 하는 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서페이스 코팅이라고 하는 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커팅 인스펙션, 피니시 프로덕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공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제품이 이렇게 롤로 말려져 있는 거고 이런 형태의 제품들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합성 피혁 관련해서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주의사항이 합성 피혁은 폴리우레탄이 메인이고 그래서 폴리우레탄 응용 분야 중에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용어 제가 말씀드리다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폴리우레탄하고 우레탄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요. 제가 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어떤 그 뭐 이론이 책에 이렇게 있거나 그렇진 않는데, 우레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우리 그 업계 관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레탄이라고 쓰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폴리를 떼버리면 이상한 거예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PVC, 그다음에 뭐 PE, PP 이렇게 부르잖아요. 폴리에틸렌, 폴리비닐, 뭐 클로라이드, PVC, 그다음에 PP, 폴리프로필렌. 근데 우레탄은 폴리우레탄이죠. 우레탄이 아니죠. 그거를 PVC를 VC라고 부르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폴리우레탄을 우레탄이라고 부르면 사과를 과라고 부르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용어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을 용어로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폴리우레탄이라고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해야지 우레탄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면 머릿속에 생각이 꼬이게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레탄이라고 말하는 게 비과학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말로 급하고 빨리 해야 되니까 우레탄은 너도 나도 알아듣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로 열심히 공부하고 폴리우레탄에 관련해서 성형 기술도 보고 원료 기술도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품질이나 원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래서 그걸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폴리를 빼고 우레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폴리우레탄을 우레탄이라고 말하는 거는 사과를 과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PVC, PP에서 P 다 빼고 VC, E, P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용어 이런 거 좀 주의하시고요. 오늘은 합성피혁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